이게 반격이 시작인데요.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 꾸준히 고발 등을 하면서 검찰개혁 투쟁을 해왔던 분을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어쩌고저쩌고 하셔가지고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요. 디디디디디디디디.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잘 들리신다는데 소리가 안 들리시면 볼륨을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출발하겠습니다. 대체 윤석열은 왜 고발을 당하는지를, 왜 그자가 검찰총장이 있으면 안 되는지를 오늘 방송으로 입증을 해드릴게요. 스탠바이. 사흘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상임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상임대표입니다. 이걸 줄여서 사세행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사준모는 유명한데 사세행은 이렇게 안 유명하세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윤석열 총장만 저희가 어제까지 9번 했는데요. 예. 언론이 이상하게 이런 이 보수 쪽에서 우리 민주진영 인사들을 고발하는 건 잘 이렇게 보도해 주는데, 예. 저희 쪽에서 이렇게 윤석열하고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언론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건지 보도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언론 노출이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네. 보통 사자로 시작한 시민단체 그러면 자꾸 사준모가 떠올라서, 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사세행,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는 원래 뭐 하셨던 분이, 혹시 사법고시 준비한 분 아니세요? 사법고시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45에 늦은 만학에 로스쿨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네. 이제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네. 불행히도 예. 한 번에 되질 못해서 지금 이제 1월 달에 다시 또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월 달에 합격하시면 새날 고정하시는 걸로. 네. 예, 영광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분들 네. 뭔가 벌뿌리에서의 느낌이 너무 좋은데,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고 한 단체, 네네. 이걸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단체를 설립한 거는 올해 2월 달이고요. 네. 모태가 된 거는 작년 서초항쟁 때입니다.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 수사와 함께 검찰개혁 이 서초항쟁이 한참일 때, 예. 그때 이제 뭔가 도대체 우리 촛불 시민들이 촛불 혁명 이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민하다가 맨날 이렇게 구호 외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윤석열 검찰의 여러 가지 만행에 대해서 직접 어떤 형사 사법 처리를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고발을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결성을 했고, 이제 저희가 정식 단체로 등록도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1호 사건이 나온 거는 7월 9일. 예. 그때가 한참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처음 내리고, 한동훈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이 검사장 회의 소집하고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예. 막 이렇게 항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이제 이때다, 우리가 이제 개시해야겠다 하고 이제 첫 번째 고발을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 9번까지 이르렀고요. 그래서 지금 농담으로 저를 아는 후배들은 저를 이제 프로 윤석열 고발러라고, 제 별칭이 프로 윤석열 고발러입니다. 이런 분이 검찰총장을 가야 되는데 아직 여건이 안 되죠, 여건이. 아이고, 예, 과찬의 말씀. 참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라든지 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많은 분들이 낙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 사실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장관 바로 임명하는 그 의지가 뭐겠습니까?
징계하겠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여러분들이 아직 반격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기죽어 계실 필요 없고요. 막 뭐 내 머리가 잘려나가는 느낌이네 이런 식의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의지가 굳세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니 박근혜도 끌어내렸는데 뭐 검찰총장쯤이야.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김민웅 교수님께서 네. 이 사세행 그 김한매 상임대표님을 칭찬한 글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윤석 그때 한번 이 맞습니다. 처음 이 1번 고발 사건 때 네. 그때 김민웅 교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때 응원도 하시고 또 저희 단체 고문님이시세요. 예. 그래서 직접 오셔서 같이 고발장 접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 문구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고발 조치, 수사결란, 지휘체계 문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공동대표의 활약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네. 여기 지금 왼쪽이 김민웅 교수님이시고 가운데가 지금 대표님이신 거죠. 네네네. 그 옆이 저희 부대표고요. 예. 이런 분들 보면은 막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별 말씀. 사실 야전에 싸우는 거거든요. 예, 예. 우리 같은 방송은 이제 사람들 모으고 네. 또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은 진짜 야전에 나가서 저거 누가 고발 안 하나 하면 여지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참 이거 아이러니한데 어. 저희가 탄생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그 사실의 배경에는 법세련이 굉장히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법세련 아시죠? 알죠. 예, 사진무랑 똑같은 애들 아니에요. 법세련이 한 수 그 더 센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만 지금 16번을 고발했어요. 와. 그러니까 어. 저가 계속 주변에 저희 회원들이나 저희 임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더 분발해야 된다. 예. 법세련에서는 추미애 장관 16번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두 자리도 못 됐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더 열심히 하시죠. 아, 예. 9번이 뭡니까? 네, 아유, 두 자릿수 가야 됩니다. 네. 저 어제 12월 1일 날도 아마 고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어제. 지금 사진 한번 볼게요. 네. 몇 가지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제 장면이고요. 어제 장면 지금 가운데 네. 계시는 분이 우리 김한매 상임. 예, 안진고 소장님, 예. 그리고 이제 개국본의 김희영 실장님, 그다음에 그 광화문 촛불연대 정현랑 대표님, 그다음에 지금 저 권보람 차장님, 예, 같이 했고요. 굳이 이름을 바뀌실 필요야. 예. 여기 안진거 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네, 분들이 네. 실제로 서울의 소리도 함께. 예. 야전에서 아마 그 초심님도 근처에 계셨을걸요. 이 예, 사진. 저건 처음 찍은 사진인데 나중 찍은 사진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초기 사진에는 안 계신데, 예. 예, 나중에는 같이 함께 예. 예, 그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네. 예. 뭐 이런 이거는 지금 활동을-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라임 사건, 예. 라임 사건 모해 위증 혐의로 저희가 어제, 고발을 어제. 했습니다. 네, 12월 윤석열 이하 송사면, 박순철 등 남부지검장 수사 지휘 라인을 전부 다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가장 야전에 싸우시는 분들 이분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자 그러면은 이 사세행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록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직접 눈으로 이 리스트를 봐야 네, 저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초로 저희가 이렇게 낱낱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예. 간략하게 예. 제목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고발한 게 바로 이번 윤석열 6가지 징계 혐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던 거 중에 하나인데요. 예. 바로 한동훈 감찰과 수사 방해, 예.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이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게 예. 추미애 장관이 그 징계 혐의에 포함시킨 그 내용을 저희가 4개월 반 전에 7월 9일 날 이미 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수사 중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추미애 장관의 징계 내용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죠. 네, 동일하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 컨닝하신 거 아닐까요? 저희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새날에 나온 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고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형사 사법 처리의 영역으로 보고 저희가 7월 9일 날 고발을 했는데 예. 단순히 이번 징계 혐의로만 그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검찰총장이 자신의 오른팔 그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형사 사법 체계를 교란한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넉넉히 된다라고 보고요. 예. 또 한명숙 전 총리 그 사건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그런 그 지금 논란이 많은데 증인을 허위 진술 그러니까 모해 위증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주도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모해 위증죄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 윤 총장이 사실상 그 부분도 방해한 것이 역력하기 때문에 예. 그 그것도- 일본 고발이니까 윤석열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단독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원래 이 340억 장고 증명이조는 그 장모만 원래 지금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그 김건희 부인 김건희는 의정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각하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저희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정말 초토화시키면서 수사를 해놓고 예. 총장 부인 김건희는 털끝 하나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각하해 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어머니가 어떻게 그 딸 직원에게 공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알고 딸 회사의 그 김모라고 하는 자에게 그거를 의뢰해서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얘기인데 정말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예. 김건희가 분명히 개입됐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행사하고 사기에 예. 공모 공동 정범으로 보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예. 이게 이번에 그 장모에 대해서 그 요양병원 그거는 기소가 됐는데 그쵸. 불행히도 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희 고발을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각하됐습니다. 야, 그 놀라운 그 권력인데요. 네, 또 각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가 정말 절실하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또 그러니까요. 하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한동훈 본인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갔더니만 그 핸드폰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버티고 이러다가 결국은 정진웅 부장검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푸나님이나 일반 국민이 만약에 검찰이 직접 와서 부장검사가 영장을 제시하면서 그거 넘겨달라고 했는데 우리 일반 국민이 그걸 안 주면 저는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구속이죠. 그거. 네,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예요. 예. 근데 지금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자는 현직 검사장이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상 공무집행방해를 했는데도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됐습니다. 정진웅 검사가 네, 오히려 독직폭행으로? 독직폭행으로 기소가 되는 어이없는 네, 사태가 네,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게 수사 중에 아직도 여러분 예. 결국은 저희는 이게 지금 현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사건 싹 다 공수처로 다시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네요. 네, 4번이 조선일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조선일보 방상호를 만났다라는 게 뉴스타파에 나왔습니다. 그 네. 전날인가?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경악을 하고 이 윤석열이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그 이번 국감에서도 그 박주민 의원이 그 PPT를 띄웠듯이 사건이 6개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방상훈 본인 그리고 동생 그다음에 방정호가 연루된 사건, 그다음에 조선일보 이 경영진이 횡령 배임으로 고발된 사건 등 해가지고 6건이나 그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었는데, 근데 윤석열이 그 조선일보 일가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청탁을 받았다. 그거 왜 만났겠습니까? 그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총장님 저희 뭐 조선일보 관련 사건 잘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분명히 없을 수가 없다. 아니, 안 했더라도 네. 이심저심 만나서 그 좋은 외관적으로도 관계를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저희가 총장님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뭐 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어떻게 보면 협잡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냐면 윤석열이 자기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거기 6가지의 사건을 전부 깔아뭉갰다. 그리고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이건 대가성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뇌물죄는 대가성이 요구되지만 김영란법 그러니까 즉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대가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향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그거를 이제 문제 삼아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이 사건도 지금 사실 뭐 고발인 조사 현재까지 받은 적도 없고요. 지금 그러네요. 이것도 사실 이번 혐의에는 빠졌는데 아주 중대한 윤석열의 징계 혐의에 이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이미 했습니다. 7월 30일. 최근에 그 검찰 개혁 뭐 추미애 장관 등 이슈 네. 관련해 가지고 이런 측면도 있죠. 조선일보가 줄기차게 윤석열 편드는 것도 사실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예,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날 이루어진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정부 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윤석열 입장에서만 보도,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네. 이게 이 만남이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아니 저는 여기가 네. 출발선상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조수진 이거는 잘 아시는 그건데요. 예. 허위 재산 신고. 그다음에 6번이 이것도 상당히 중대한 건데 정말 그 수구 보수 세력 적폐 세력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얼마나 수개월 동안 정치 공세를 펼쳤는데 저희가 신원식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그리고 현동환 그다음에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 기소됐는데 이철원 전 대령 해서 이 4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위기에 의한 업무 집행과 이거는 이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저희가 또 고발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이철원은 이미 기소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하이라이트인데 저희가 9월 25일 날 김건희가 운영하는 윤석열 분이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작년에 그 유명한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예. 이 시점이 굉장히 참 교묘한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다가 총장으로 임명되는 5월 중순부터 6월 17일 그 임명 당시까지 이 한 달간 예. 이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협찬사가 4개사에서 17개사로 예. 무려 4배나 폭증을 합니다. 예. 제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전시회 협찬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검토를 한답니다. 근데 난데없이 한 달 전에 개막이 13일이었는데 6월 13일 갑자기 보름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회도한 거예요. 협찬이.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뇌물성이다. 네. 이거는 순수한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후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을 보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가면서 자신들이 예를 들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채용 비리 또 그 LG 같은 경우는 탈세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1년 전에. 그다음에 GS 칼텍스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렇죠. 관련 있죠. 모두 현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국정농단 사태 때 그 뇌물수수가 성립된 게 구체적인 명시적 청탁이 없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암묵적 청탁이 성립하면은 뇌물죄 성립이 된다라고 대법원이 확정적인 판례를 남겼습니다. 말.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재용이가 우리 그 경영 승계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 안 했지만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현안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 이거를 그 협찬할 때 다 현안이 있었어요. 어떻게 공교롭게 다들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묵시적 청탁이 성립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발을 해서 이거를 반부패 2부에 지금 수사 중인데 이게 배당이요. 정말 이 말씀 꼭 배당이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게 배당이라는 거는 이 매우 기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고발되면 3일에서 4일 사이에 뭐 형사 1부, 형사 2부, 형사 3부 매우 기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그 수많은 사건 중에 한 달 가까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피고발인이 윤석열, 김건희가 뜨는 순간 그 그러니까 검찰청 직원들이 이거를 배당도 잘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사건의 배당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한명숙 총리 사건은 인권부로.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KBS 시사 직격에서 예. 그 청와대 수명 야당 의원은 그 신학용 그다음에 제가 성함이 김재윤 예. 그다음에 신계륜. 신계륜 이 3인의 의원들을 야당 의원들을
원래는 이 그 서울 종합예술학교의 그 이사장이 원래는 횡령하고 그 뇌물이 아니라 횡령 사건인데 이거를 갑자기 난데없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뇌물 사건으로 둔갑시킵니다. 근데 이것을 김기춘이 그 지시한 게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그 작고한 그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 수첩에 보면 그게 지시한 하명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병우가 사실상 지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병우의 친구나 마찬가지인 그 수사 라인 누구였냐면 유상범. 예. 지금 현재 유상범 의원도 그때 수사 라인이었습니다. 3차장.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이제 유상범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어쨌든 직권남용 모해이중 교사로 지금 이제 이것도 수사 중입니다. 예. 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국감 때 유상범 이분이 이거를 그 공개를 했는데 이름이 박수현. 그 다음에 또 그 여당 의원들, 여당 인사들의 이름하고 동일한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랬죠. 근데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여권 인사들이 옵티머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서 사실 저희는 이게 뭐 국회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악용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도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대한 건데 윤석열이 저희는 그 대검 국감 때 다수의 위증을 했다. 예. 예를 들면 자기는 조국 전 장관을 박상기 장관을 면담했을 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방상호 사장 만났냐고 추궁하니까 그걸 내가 왜 말해야 되냐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와 관련된 사건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박주민 의원이 그걸 띄웠죠. 이게 봐라. 이게 있는데 당신이 거기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건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느냐. 예. 그리고 본인이 또 그 연루된 여러 가지 사건에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말했고요. 제가 이거 조목조목 지금 다 8가지인가 해서 위중 포인트를 찾아서 이거를 이제 고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 이 국감에서 위증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은 반드시 법사위에서 고발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형량이 매우 높아요. 징역 1년 이상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새날에 나와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여당 의원 여러분 지금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감 위증으로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윤석열이 해임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공무원은 그 아시지만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자동으로 퇴직이에요. 어허. 집행유예 이상 형만 받으면 국가공무원들은 자동으로 파면 또는 해임의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거부하고 이런 거 상태에서 이걸 고발하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 본인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꼭 드리고 싶고요. 잠깐만 여기까지 왔는데 숨이 가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네네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엄중한 것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 국감 이전까지 일단 네, 봤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 주위에 보면 처분 결과에 수사 중이라고 쓰여 있지만 네. 실제로 수사 중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렇죠. 피고발인 조사도 거의 안 했죠. 지금 고발인 조사도 안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하는데 피고발인이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없다. 그리고 지금 아시지만 지금 겁난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수사를 담당하는 1차장 검사 오늘 오면서 보니까 1차장 검사 김욱준인가 그 사직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사가 되겠냐고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 누가 됐든 검사는 검사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건희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수사를 했잖아요. 네. 중앙지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김건희 조사하면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검사는 검사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검무죄죠. 예. 예. 자, 11번째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이것도 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큰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 윤석열, 이두봉, 김유철 이 수사 라인이 이 옵티머스 사건을 2019년 5월 달에 무혐의 처분하는 바람에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이게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네.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진영 행안부 장관이에요. 네.
그분도 지금 자신의 노후 자금이 지금 물려 있습니다. 예. 지금 조 단위로 지금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윤석열, 이두봉, 김유철 이 수사 라인이 그 당시에 이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그냥 거의 그냥 별일 아닌 듯이 무혐의 처분했죠. 근데 지금 밝혀지는 거는 2018년 수사 10월 달에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할 때 매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 사건이 왜 중대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해달라 이런 것이 다 나왔는데 거의 윤석열 수사 라인이 이 사건을 그냥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담당 변호인단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규철 예. 그 옛 윤석열의 창원 동료 측근. 네 상당히 뭐 호흡을 2년간 같이 했던 이규철이가 거기 변호사가 들어가 있죠. 어찌됐든 저는 뭐 이규철과의 유착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어떻게 상당히 수백 수천억의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사건을 부장정결이라고 하면서 이걸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요. 보고도 안 받았다고 예.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보도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전관 변호사가 중앙지검을 들락거리면서 그 전관 변호사에게 5억 원이 건너갔다. 그래서 네. 이게 중앙지검 로비용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뭐 단순히 무혐의 처분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정말 윤석열 본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다수의 서민의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예. 근데 이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눈물의 통곡의 강을 만들었어요. 지금 윤석열이. 정말 이걸 이런 식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은 정말 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은 거의 뭐 깔아뭉갠 거죠. 그래서 직무유기. 그 다음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라고 봐서 직권남용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지금 뭐 이게 배당만 돼 있지 사실상 뭐 진행되는 게 없는 듯합니다. 지금 혹시나 이걸 보고 계시는 기성 언론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게 만약에 조국 장관이 검찰총장이어서 이런 식의 고발을 당하거나 이런 식의 의혹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라고 이번에 이완기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 그러면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이 된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왜 이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이세요? 그런 이야기도 언론에서 하셔야죠. 저는 정말 우리 푸나님 말씀 정말 100% 공감하는 게 살아있는 권력 중에 권력이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거의 맞먹는 그러니까 사실상 온 나라를 거의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네, 누구든지 그렇죠. 다 걸어버릴 수 있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권력의 표상이 윤석열인데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있지 예. 않습니까? 지금. 자, 이제 12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12번째 이제 저희가 이것도 매우 중대한 사건인데 예. 잘 아시겠지만 라임 스타 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회장이 폭로를 했죠. 예. 자신이 현직 검사 3인과 그리고 이 전관이었던 이주영 뭐 윤석열 측근이 뭐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 네 사람을 청담동에 있는 포레버라고 하는 유명한 룸사롱에서 접대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라임 수사가 지금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며칠 전 MBC에서 폭로된 새로운 내용인데 모해 위준 교사죠.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의 그러니까 이강세 전 MBC 광주 MBC 사장을 통해서 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게 불거졌는데 예. 어찌 됐든 그거하고 무관하게 일단 접대받은 것이 뇌물수수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라임 수사 팀장으로 갔다고 했어요. 예. 이 정말 경악할 일이죠. 미리 이 사람이 내 후배인데 수사팀장으로 갈 거니까 미리 좀 인사 좀 하시오 두 사람 이렇게 범죄 피의자와 미래에 곧 이제 수사팀장이 될 사람을 연결해서 인사시켜줬다고 하는 정말 이거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게 수뢰후 부정처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 돈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거기 팀장으로 가서 수사를 갖다가 뭐 김봉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유리하게 어떤 그런 아무것도 안 하는 덮는 식으로 했다면 수뢰후 부정처사라 보고요. 또 저희는 지금까지는 이게 부각이 안 됐는데 저는
말이 1,000만 원이지 사실은 술값이 1,000만 원이 나오려면 저는 뭐 사실상 이게 분명히 2차 비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현직 검사들도 뭐 일반 국민처럼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매매 적발이 무슨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아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판례를 봤는데 저도 뭐 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 성매매 여성이나 그 업주를 적발해서 사후적으로 이런 영업장부나 이런 걸 나와도 그리고 그 성매매 여성이나 업주의 폰에 남아있는 연락처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처벌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장에서 적발을 못했으니까 처벌을 못한다는 건 궤변이고요. 그렇죠. 판례상으로도 충분히 사후적으로 처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묶어서 다 고발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 남부지검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등은 이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네. 윤석열에게 직보했다는 얘기도 그렇죠. 보도로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주영 전 전관검사하고 현직 검사 3인 지금 이거는 현재 무슨 뭐 배당 자체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남부지검으로 이송을 했는데요. 남부지검으로 이송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중앙지검이 관할이 아니라 이제 남부지검이 총대를 메고 라임 사건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로 갔는데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현재 지금 시국이 윤석열이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사도 검사들이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어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총장을 정점으로 모든 검사가 한 몸이다. 이래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뭐 접대받은 검사들도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귀에 꽂히는데 이게 안 되면 공수라도 갈 거다 이거. 그렇죠. 이런 거고. 예. 자, 또 윤석열 나옵니다. 13번째. 네. 이거는 또 뭐냐면 검찰 특활비 관련돼서 여러분 말이 95억이지 정말 1년 동안 이거를 집행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뭐 자기가 조직에 다 배분하고 본인 개인 총장이 판공비 같이 쓴 것만 해도 지금 40몇 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따져보면 매월 그 뭐 4,5천만 원이죠. 예. 그리고 뭐 한 주에 1,000만 원인데 이게 조직이 다 나눠주고 남은 게.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정말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렇게 고발장에도 썼는데요. 사실상의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다. 통치자금. 네. 대통령의 통치자금 뭐 옛날에 우리 50 시대나 들어봤지만 이거는 사실상의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검사장이나 어떤 차장검사나 이런 부서에는 아주 그냥 뭐 그냥 큰 어떤 상을 주고 등 두드려 하사금을 그냥 뭐 두둑하게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수사 방향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뭐 윤석열과 관련된 그 가족에 관련된 수사를 막 치밀하게 잘 하려고 막 덤벼드는 이런 그 부서에는 뭐 그냥 국물도 없고 그래서 막 배고프게 만들고 밤늦게 수사하는데도 경력은 일절 없고 이런 식의 어떤 자신의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통치 목적으로 자신 개인의 어떤 정치를 한 거죠. 윤석열이 조직 내에서 그런 목적으로 쓰게 돼 있지 않거든요. 특활비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그게 횡령이다. 본인의 검찰 조직 내에 어떤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윤석열 본인 개인 쌈짓돈처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이다. 또 조직에게 어떤 손해를 줬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공금이고 나라 세금이고 국민이 혈세인데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거기에 1,0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막 1억을 주고 이랬으면 조직의 예산을 흥청망청 쓴 거기 때문에 배임이다. 그리고 특가법상 국고등 손실죄 이렇게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복두 그 사무국장은 이제 이건 좀 어쩔 수 없는데 금고직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공범 이분은 이제 공범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내줬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시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도 달라고 하니까 내줬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 돈을 얼마를 가져오라 그러면 비서한테 윤석열 총장이 시키면은 그러면 이 금고에서 그 돈을 빼내온다고 합니다. 근데 현금 뭐 몇억 그리고 잔고를 쓰는 메모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총장만 잔액을 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얼마가 남아있다라는 거를 금고지기도 모르고 금고지기하고 그다음에 그 총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현금은 자기가 빼고 그 잔액 써 있는 잔고 그 메모는 찢어버려서 거기서 파쇄한다고 합니다. 아, 그 즉시. 그러니까 아무 증거가 없어요. 영수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현금만 왔다 갔다 한다. 딱 그거네요. 자, 나 오늘 대전 내려가는데 네. 한 2천만 원만 꺼내줘봐. 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 잔액이 중요한데 잔액은 본인이 아는 건데 네. 그거는 오로지 금고직이 사실상 뭐 복두규 이 사람이고 그다음에 총장만 아는. 그러니까 지금 그 외에 2,300명의 검사 중에서 그게 현재 얼마가 남아 있고 얼마를 총장이 어떤 식으로 썼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는 거죠. 본인밖에는. 은행에 찾아 쓰는 것도 아니고 현찰을 금고 안에 넣어놓고. 네. 야, 정말 이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검찰총장 할 만하네. 재경부에서 어. 이걸 계좌로 쏴주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무슨 그 무장 그 경비들이 무장을 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아마 국고에서 직접 빼가지고 바로 70억을 그냥 네, 대검으로 그 금고로 직접 공수를 한다고 하니까 네. 놀라운 일이죠. 놀랍네요, 진짜. 네네. 그 야. 정도로 이 특활비가 정말 이게 증거가 남지 않은 계좌가 추적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거 다 쓰고 나가려고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크지 않나. 많이 남아 있는데 대선 자금이잖아요. 또 내년에도 이거. 85억인가 받을 거 아닙니까? 아, 나 참.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사실상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재밌다. 이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 진짜 저는 정말 이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저도 몰랐는데 네. 제가 이 허핑턴 브링핑 하여튼 그 모 언론에서 이걸 심층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그 특활비가 국정원도 이렇게 한답니다. 국정원도 사실상 국정원장만 알지 그 금고지기하고 그걸 잘 모른다고 하는데 똑같이 지금 검찰총장과 대검도 국정원처럼 그렇게 특활비를 현금 박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러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냥 어떤 용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네. 나 잠깐 1억만 줘. 집에 갖다 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하사받은 검사도 예를 들면 제가 뭐 통해서 받았겠지만 저는 말단인데 제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현금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 썼다라는 걸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내가 그냥 뭐 하사금이라고 생각하고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결혼하기 전에 내연 관계였던 양재택 검사가 KBS에서 그 시사창에서 예. 그때 그 김건희 그러니까 장모 그러니까 최은순이 그 양재택 부인한테 왜 해외 유학 자금으로 돈을 송금했는데 그거를 갚았느냐라고 그 기자가 시사창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양재택 지금 변호사죠.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내가 그 특활비를 모아서 그 특활비를 몇 개월치를 모아서 그걸로 그 2천만 원인가를 갚았다. 이렇게 그 방송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명백히 횡령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기 아이의 그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예. 그게 바로 개인적으로 사실은 횡령인데 공소시효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말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말 검사들이 그런 특활비를 받아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기의 가족이나 뭐 이런 외식을 해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땀 흘려 일한 혈세인데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 다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영수증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크게 뭐 중앙지검에 몇십억 동부지검 몇십억 이런 통으로 된 것만 있지. 야, 그 최근에 뭐 관련이 없는 얘기는 합니다만 프로야구 선수회비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사무국장이 네. 그 활동비를 뭐 이렇게 영수증 없이 썼다가 그냥 바로 물러났거든요. 네. 뭐 그런 거랑 아주 유사하지 않을까. 공금을 이렇게 그리고 어. 법률적으로 횡령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져다 쓴 것도 있고요. 원래 목적에 벗어나게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게 쓰는 것도 횡령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활비 네. 자체가 수사에 필요해. 우리는 뭐 개인적으로 집에 가가지고 뭐 자기 부인 좋은 게 횡령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원래 이 목적에 써야 되는데 특활비의 어떤 성격에 벗어난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조직을 사적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뭐 이게 경력금 뭐 명백히 이렇게. 이거는 목적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횡령입니다. 저번에 그 대전 내려갔을 때 등 두드려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등만 두드리고 왔을까? 아, 그거까지는 뭐 경력금은 줄 수 있는데 그게 공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말을 잘 듣는 말 안 듣는 애들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야, 이 건만 해도 한 1시간 이야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럼 14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진짜 이 공무집행 방해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예. 어떻게 일개 그 검찰총장도 일개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감찰 법무부에서 감찰을 받으라고 문서를 전달을 하려고 했더니 나 접수 안 하겠다, 못 받겠다, 나는 뭐 거부한다라고 문서 자체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예. 그리고 감사를 받을 저기 준비를 해라, 그렇지, 장소를 어디로 해라, 그것도 안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4번인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 법무부 상급기관청인 법무부의 감찰을 계속 거부했죠.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이라는 건 명백히 공무인데 그러네요. 그것을 그 거부하고 사실상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자체가 대표님을. 저를요? 왜냐면은 제가 무서운 게 그러니까 나름 법을 아닌가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 네네네. 이거 하나하나를 보니까 다 죄야.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꼭 말씀드리기 전 저는 이제 판례를 배우지 않습니까? 로스쿨 같은 데 가고 법학을 하게 되면 판례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그것이 제가 성립되냐 안 되냐는 법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그동안 수많은 판례를 통해서 이 법이 이럴 때 적용된다라는 그 소위 말하는 구속요건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들을 다 판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판례를 보면 아 넉넉히 이것은 공무집행이 방해가 성립된다라고 하는데 어허. 예를 들어서 교육부 공무원이 네. 교육부에 있는 어떤 뭐 국장이라고 합시다. 그 본인이 뇌물 받은 어떤 혐의가 있어서 징계를 통보를 받고 거기도 이제 교육부 내부에도 어떤 감찰 담당하는 감사 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담당 그 감사관이 문서를 주면서 당신 감사 맨날 며칠 받아라라고 통보를 했을 때 그거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그게 바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예. 그 똑같은 얘기죠. 지금 이 건 감찰 거부 공무집행 방해가 지금 윤석열 징계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징계 사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법 처리의 영역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감찰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요. 이거를 안 받고 나는 뭐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그 징계 혐의를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면 내가 이거에 응할지 말지 고려해 볼게. 이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죠. 네. 검찰총장 이 사람은 정말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완전 무슨 법위에 군림하는 정말로 법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지금 네. 행태가. 이래서 지금 최악의 지금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그 지점에서 윤석열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감찰 거부라고 봐요. 맞습니다. 감찰 네. 거부가 네. 제일 중요한 죄를 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은 사실 국민에 대한 봉사자고 네. 본인이 잘못한 어떤 비리 혐의가 있으면 달게 받아야 됩니다. 네. 징계를. 그 국가의 명령을 국가 공무원이 국가 명령을 정면으로 지금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기강이요. 지금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을 딱 빼고 네. 대한민국 예를 들면 그냥 굳이 딱 찍자면 해수부 공무원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무슨 비리가 있어 보여. 네. 감찰하겠다 하면 감찰 거부는 할 수 있지만 그 순간부터 공무원 그만두죠. 네. 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가 공무원이나 공무원 징계는요 확증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이게 범죄 혐의처럼 완벽하게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공무원에서의 행위로서 비위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만 받으면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걸 마치 무슨 100%다 입증하고 증거가 다 나와야 되고 윤석열은 그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예. 자신의 이 모든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증명이 안 되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알아보겠다는 그것만으로도 거잖아요. 징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15번째 장모님 등장하시네요. 네, 이게 이번에 이제 그 요양병원 예. 자기 같이 합작했던 동업자들은 전부 처벌을 7년 전인가 받았어요. 예. 근데 본인만 싹 빠져나왔습니다. 5년 전이네요. 2015년이니까.
근데 그게 원인이 된 게 뭐냐면 그 한 장짜리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거가 있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제시를 했더니 검사가 전화만 통화했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소환도 안 하고 입건도 안 했어요. 입건도 안 했어요. 아예 그냥 입건을 안 해버렸는데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책임 면제 각서를 써줬던 그 동업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이거 그 위조된 거다. 내가 이거 도장 찍은 게 아니고 내 필적도 나하고 다르다라고 검사한테 말했는데 예.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그 분만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업자의 말에 따르면 그냥 그 한 장짜리 그거를 어떻게 그 만들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도장 근데 이제 그 동업자 도장은 병원에 비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찍고 또 이 구모 씨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썼는데 제가 봐도 그 JTBC 보도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 이 필적이 좀 달라요. 그 기자가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도. 근데 이제 필적이 명백히 너무 틀리더라고요. 근데도 위조의 혐의가 충분히 보이는데도 담당 검사가 전화 통화만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심지어 뭐 어머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담당 검사가 이 윤석열 장모한테 어머님이라고 호칭한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입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번에 기소됐어요. 정반대로. 그렇죠. 2015년에는 입건도 안 된 사건이 정반대로 이번엔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검찰이 도대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 그러니까 이명박 그 다스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수사하느냐가 이렇게 중대한데 그래서 저희가 사문서 위조 행사로 예. 이번에 기소된 거는 의료법 위반하고 사기는 기소가 됐는데 예. 이 사문서 위조는 또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요 틈을 또 보고 예. 이것도 판단해라. 라고 해서 그 빈틈을 저희가 고발을 한 거죠. 좀 물 한 모금 드세요. 네. 막 폭주하시는데. 네, 아유 제가 아, 너무 이게 지금 정말 윤석열과 이 그 가족의 범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윤석열 처와 장모는 무슨 동업인가를 되게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동업자들은 처벌을 받는데 네. 윤석열 장모와 처만 처벌 안 받는 형태의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제가 그 제 친구들 중에서 영화 감독이 있다면 이것을 꼭 영화해라. 반드시 1,000만 관객 넘긴다. 영화의 제목은 동서라고 하면 딱 좋죠. 또는 동업자들. 동업자들. 네, 아. 아니면 동업자. 정말 진짜로 너무 참, 영화같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스토리가. 이번에 그 요양병원 있잖아요. 네, 거기 소위 말하면 사무국장? 네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만 지는 곳이 윤석열의 동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행정본. 했었잖아요. 근데 행정원장. 예. 장모는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를 데리고 온 것도 장모인데 예. 데리고 온 장모는 처벌 안 받고 데리고 온 그 행정원장이 돈을 다 관리하거든요. 예. 근데도 이게 뭐 관여한 게 없다라고 5년 전에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됐습니다. 기소가. 자, 알겠습니다. 15번째였고요. 네, 거의 16번째. 다 왔습니다. 이제 16번째는 이것도 정말 이제 저희가 벼르고 별렀는데 정말 우리 조국 장관님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어땠나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저희는 진짜 이거를 참은 게 뭐냐면 이제 얻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예. 그래서 저희가 노린 건데 나름 근데 이 사냥이라고 하죠 수사가 아니고 사냥. 조국 사냥. 그러니까 이 일가를 삼족 멸하듯이 초토화했습니다. 이게 70곳을 저희가 이거 하나씩 이렇게 보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자녀가 지원한 대학을 전부 싹 다 압수수색했고요. 지원 원서는데 싹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시지만 자녀의 청소년기 일기장까지 저는 어떻게 세계사에 없는 이런 정말 인권을 완전 정말 짓밟은 이런 식의 수사를 했는데 이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여러분? 아니 도대체 자녀의 표창장, 봉사 표창장 갖고 이거를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나쁘끄럽은 정말 수치스러워서 제가 네. 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예를 들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어떤 무슨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하고 내통을 했다 이런 것이 권력형 비리지. 자녀의 표창장 위조를 제가 막 설명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이. 그 표창장 유저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권력형 대통령 뭐 이런 비리냐. 사모펀드 거기 관련해 갖고 네. 사실은 뭐 조범동 재판에서 거의 나왔죠. 권력형 비리 아니라고. 네, 그렇죠. 다 무혐의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무혐의했죠. 예. 한일 무역 전쟁할 때 조국 장관이 죽창가 올리며 일본 막 비판하던 거를 이제 그 무역 전쟁 관련한 주식을 정경심 교수가 산 거.
네. 이런 거를 기소했어요. 그때 생긴 이득이 37만 5천 원.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요. 하여튼 권력형 비리를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정말 참담하게 실패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라.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자신들의 검찰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정말 명백히 남용한 직권남용이고요. 또 반면에 정반대로 나경원에 대해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13차례 했는데 이게 사실 정말 이 나경원도 갑자기 그 자녀가 들어가는 해만 그 전형이 특별히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쵸. 1년 만에. 그리고 D 뭐 이렇게 나오다가 성적이 갑자기 A뿔로 그러니까 어떻게 희한하게 기적이 벌어집니다. 예. 이 나경원 자녀에 대해서만. 그리고 서울대 국립서울대 연구실을 이 나경원 아들에게 또 아주 그냥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전혀 수사하지 않고 또 장애인 그 올림픽 그 조직을 거의 사유화하는 이 가족이 일가가 다 떡주무리듯이 하는 이런 부분도 고발이 됐는데도 전혀 소환 조사도 안 됐고요. 또 최성애는 어떻습니까? 예. 정말 정말 검찰에게 유리한 정말 이 조국 그 수사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이 최성애 본인은 가짜 박사하기를 박사도 아닌데 박사라고 버젓이 경영학 박사를 박아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표창장 그거 사문서이자 아닌가요? 예. 그거 왜 수사 안 하나요? 네, 그렇고 또 뭐 그 교비 횡령 또 이런 배임 같은 부분도 또 심각한 범죄인데 그것도 전혀 수사를 개국본에서 작년에 이미 진작에 고발했는데 예. 지금까지 전혀 안 하고 깔아뭉개다가 뭐 안동지청인가로 넘어갔다는데 전혀 수사의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검찰권인데 한쪽에는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을 부정하면서 정말 초토화식 수사를 하고 모기 잡는데 대포를 쏘고 한쪽은 전혀 뭐 자기들의 어떤 특수관계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자들은 완전히 사건을 갖다가 그냥 거의 수사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를 하고 이런 정말 극단적인 같은 검찰이 이런 두 얼굴의 모습을 네. 보여줬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을 붕괴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 직무를 고발했고요. 이게 윤석열이요. 이제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그것 사모펀드나 뭐 옹수한 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그 정치적 수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당연하죠. 사람의 도리고요. 심지어 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네. 조국 재판부까지 사찰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공소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무죄날 게 뻔하니까 그 재판부의 어떤 흠을 잡아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치사하게 그걸 저는 압박할 거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재판부의 판사의 어떤 약점이 있나. 그래서 예. 이거를 기소할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부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협박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사실상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최근 어제 어저께.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그 사건인데 정말 이것도 경악할 일인데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사와 범죄자가 서로 같이 히히덕거리면서 아우 증언 잘하셨어요. 강기정 전 수석한테 이렇게 돈이 전달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정말 잘하셨네요. 라고 칭찬을 하면서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정 진술을 하기 전에 검찰 진술이 우선합니다. 그렇죠. 먼저 검사에게 내가 이렇게 다 진술을 하고 이거를 법정에 가서 재판에 나아가서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1번이 검찰 진술이 1번이고요. 법정 진술이 그 다음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정 진술이 10월 9일 날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전에 9월 달에 그 전에도 김봉현의 진술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김봉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을 보이질 않고 담당 수사 라인이 이거를 전부 다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즉 사실상 라임 사건이라는 게 본질은 그냥 금융사기 사건인데 이거를 청와대와 여당 인사가 관련된 권력형 비리 사건.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검찰은 중독증 환자입니다. 뭐냐면 권력형 비리 사건 만들기 중독에 걸렸어요 지금. 월성 1호기 사건도 지금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모해 위증 교사, 즉 그 강기정 전 수석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해이중 교사 그다음에 직권남용으로 어제 예.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라임 사건 모해이중 교사 사건하고 네. 채널A 한동훈 건이 맥락이 유사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민주당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 정황이 보이고 네. 지금 여권 인사들 특히 강기정 뭐 정무수석 전수석, 같은 사람들 예. 엮어서 정권을 좀 어렵게 할 목적이 뻔히 보이는 그렇죠. 청와대를 노린 거죠. 지금 모해이중이라고 하는 게 네. 예를 들면 비슷한 말로 모함, 그렇죠. 모함을 맞습니다. 목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위증을 하라고 시키는 거. 그냥 일반 위증이 있고요. 네. 일반 위증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아무거나. 근데 특별하게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같이 어떤 뇌물죄 걸리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강기정 전 수석이 그런 식으로 특정인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일종의 무고인데 이거 무고의 목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그걸 실제로 실행하면 거짓 진술을 하면 모해 위증 교사가 모해 위증이 성립하고 예. 그걸 시킨 자는 교사범이 되는 거죠. 우리들 언어로 쓰면 조작이죠. 네, 사건 맞습니다. 조작. 네, 사건 날조죠. 예, 네. 일종의. 야 이게 열리고 없고 막 숨이 차네요. 말씀하시는 것도 좀 숨가쁜데 네. 문제는 상당수의 대상자가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예, 이 중에 9건이 저희가 과반수 이상이 윤석열이 다 피고발인입니다. 기레기들아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윤석열 그 자리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대입시킨다고 생각해봐요. 또는 추미애. 가루가 네. 됐겠죠. 가루가. 이건 네. 불가능한 진작에 짓이고요. 진작에 날라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지금 한 1년 넘게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 등에 대한 수사는 지금 그 사건으로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내가 조국을 뭐랄까 유죄를 입증하겠다라는 어떤 그 일념에 맞습니다. 이 사건들이 다 조작돼 버려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국민의 지혜면서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윤석열은 앞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라. 네. 이게 뭐야 말이야 막걸리야. 뭐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은 정말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상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는 이미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수많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김영란법 위반, 정말 모해 위증, 국회 위증, 죄목만 해도 6개가 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실상의 범죄 피의자, 징계 혐의자가 아니고요. 범죄 혐의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국법을 집행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지금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새날에 나와서 진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검찰개혁이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다. 예.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고발을 한 것도 중요한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검찰개혁 지금 윤석열 검찰이 보여준 이 행태가 이게 구태의연한 옛날식의 그 검찰의 아주 적폐라고 보거든요. 무리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어떤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젠다대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님 쓴 대로 우리 사회의 모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자신들이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간다. 자신들이 이 모든 어떤 아젠다들을 좌지우지한다. 예. 라는 어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준 게 지금 윤석열 검찰인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물러나지 않고 저렇게 저항하고 이제 대통령이 제가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임 제청을 제가하더라도 나는 못 내려온다. 정말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네. 임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임명권자가 해임 제가를 해도 나는 못 내려온다. 행정소송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사실상 쿠데타고 문민 통치를 거부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자의 어떤 행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예, 꼭 저희가 작년 서초 항쟁에 준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집회? 온라인 촛불 집회를 다른 시민단체들하고 연대해서 지금 주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줌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 지금 심정 같아서는 정말 작년 서초 항쟁 때처럼 수백만이 모여서 윤석열 내려와라를 대검찰청을 향하여 외치고 싶은데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라도 줌으로라도 저희가 이것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5시에 여러분 줌으로 저희가 이제 링크를 다 공고할 건데 줌이란 게 네. 앱이에요. 앱. 네. 따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링크로 들어오면 되는데 TV 방송에서도 요새 많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하는 행사 거기 트럭이 가 있습니다. 대검찰청 앞에 큰 트럭이 하나 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트럭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틀면서 저희가 구호 같은 걸 하면은 집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집에서 방에서 윤석열 퇴진하라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는 거죠. 네, 네. 근데 원하지 않으면 영상 안 나갑니다. 그렇죠. 본인이 소리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굴 안 나와도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촛불 집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 저희가 넋놓고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 반역자 도당들을 그리고 검찰 개혁을 사실상 지금 저항하고 있는 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이런 반검찰 개혁의 이런 움직임을 저희가 분연히 분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지금 절실하고요.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그 홍보를 하는 김에 사법정의 TV죠. 아, 네네. 사법정의 TV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유, 지금 구독자가 얼마쯤 돼요?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아직 지금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실속을 못 챙기셨네. 이렇게 고발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러게요. 제가 정말 고발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 윤석열 고발로만 하느라고 내년 로스쿨 시험, 네네네네. 변호사 시험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 안타까운데. 지금 오늘도 지금 오면서 예, 법전 보고 왔는데 도저히 지금 이 윤석열 때문에 정말 진짜 책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근데 뭐 제 개인의 영달보다는 예. 지금 윤석열 퇴진이 더 중요하고 검찰개혁 우리 촛불 혁명의 완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검찰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검찰개혁의 어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저희 역할을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예. 사법정의 TV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고 우리 새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와서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근데 보통 이제 시민단체에서 네네. 저쪽이든 이쪽이든 네. 뭐 고발 사건이 막 있다고 하면 그냥 우리 쪽은 그래도 내용을 좀 보고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17개, 그중 윤석열에 관련된 게 9개. 네. 요게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니까 중범죄자들이네. 그럼요. 아니 네. 이런 세상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지금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공정한 수사를 논한다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범죄 혐의자가 무슨 범죄를 수사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수치고요. 저는 정말 우리 촛불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예. 저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반드시 해임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후임자가 네. 빨리 나와야 된다. 저는 뭐 후임자도 참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검찰 개혁이 반드시 돼야 된다. 예. 그리고 공수처 빨리 출발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검찰 개혁이 완수돼야 된다. 예. 예,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런 어떤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곧 변호사 본의 되실 아니게. 분이고. 아유, 예. 근데 지금 4일날 징계위원회 열리잖아요. 네, 네, 내일 모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이용구 그 실장님에 대해서 저도 좀 들어봤는데 예. 매우 합리적이신 분이다. 예. 저는 합리적인 우리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이란 말은 보통 사람, 보통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일반적인 보통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기만 하면 된다. 예. 그러면 해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저희가 고발한 그것들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번에 6개 적시된 징계 혐의 6가지도 그렇고 모두 공직자로서 기준이 그겁니다. 공직자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지금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고 검사의 직을 수행하는 것도 중단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해임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구 차관을 임명한 그 뜻이 네. 4일 징계위원회를 어떻게든지 개최를 하겠다는 뜻일 거고. 그럼요.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시작한 걸 보면 그냥 어중간한 징계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상황은 뭐 법원도 좀 도와주지 않았고요. 네. 근데 그 상황이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면 기성 언론들이나 국민의 짐 같은 데서는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저는 제 입장에서도 지난주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이건 무조건 해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네. 그러니까 해임할 사안도 아닌데 직무정지까지 시켰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 보는 거고. 그리고 징계 관련 규정에 중징계여야지 직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가지고 직무정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예. 중징계가 일단은 예고된 게 맞아요.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징계 그 해임, 면직, 정직 세 개 중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데, 근데 저는 일반 우리 국민들의 시각으로 봐도 이 6가지 혐의만 가지고도 검찰총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뭐 조금 어떤 재반 사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면직 정도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떤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징계는 나올 것이고, 중징계가. 예.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무수한 본인 범죄 또는 가족 범죄 등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보면 누구라도 맞습니다. 예. 백지 상태에서라도 이 리스트를 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들으면, 야, 이런 자가 국법을 수호하고 국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다? 이거는 정말 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그런 말도 안 되는 형국이다. 네. 어제 이완규의 말에 의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내가 탄압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자가 윤석열이고요. 네. 설사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더라도 불복해서 행정소송하겠다고 할 정도면 저는 그 소송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네. 억으로 지나지 않을 거고, 검찰총장직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일날 무조건 해임을 시키고 이게 대통령이 사인하는 걸로 해서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검찰총장직을 잃는 건 뭐 거의 확실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자리를 편안하게 좀 해드리고 네. 진짜 정치하고 싶은 정치적으로 토스를 해드리는 것이 네.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오늘 생각이 1위 했습니다. 윤석열 네. 총장이. 아,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본인이 이제 징계 과정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내 마이웨이로 가겠다. 네. 우리들 국민들의 어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그냥 막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트럼프란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죠. 결과에 승복하지 그렇죠. 않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네. 똑같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끌어내린다. 네. 너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나 우리 촛불 혁명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를 정말 수용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징계가 혹시라도 해임이 아니더라도 우리 촛불 국민들은 무조건 알겠습니다. 끌어내린다. 네. 예,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김한매 상임 대표는 네. 차후에 네. 한 10몇 년 후에 법무부 장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유, 무슨 그런 아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아, 즐겁게 하시자고요. 뭐 네. 지치고 그러면 그렇죠. 제풀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분노는 갔대. 네네네. 마음속으로는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네, 그렇군요. 길게 네. 가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사정의 TV 아, 꼭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사법정의 TV입니다. 사법정의 TV. 아, 죄송해요. 시사가 아니고요. 사법정의 TV. 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다 사법정의 마지막으로. TV 구독 좀 해주시고 네. 네. 더불어서 하시는 김에 세트로 추미애 TV도 구독 좀 해주시고. 네. 추미애 TV 구독해 주십시오. 자, 4일부터는 우리의 반격이 시작될 것 같고 그 사이 여러분들이 포털 등에 나오는 각종 보도를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저쪽 한몸된 언론과 그렇죠. 검찰과 국민의 짐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 적폐 시기예요. 세력들의 네. 준동입니다. 네. 그럼 해임 딱 결정되는 순간 게임은 다시 역전되는 네. 이 상태까지 좀 잘 견디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상임대표의 이 노고들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자, 윤석열 퇴진,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구속,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의 상징과 그날까지. 같은 네.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멈출 수 없습니다. 예, 자, 더 고생해 주시고,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온라인 촛불 집회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번 계속 나오세요. 네, 불러주십시오. 이게 열 몇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네요. 그러네요. 예. 나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세요. 처음 있을 해봤는데, 때마다. 어우, 정말 이게 하나하나가 굵직굵직해서, 네. 자, 18번째는 뭐다 이렇게 짧게라도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여기서 있지. 예고를, 예, 새날에서 어.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고정 코너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고발할 때마다. 예고, 예, 고발 예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조선, 일본,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